보수 대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이기는 후보만 밀어주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매주 금요일 1시 우리 윤희석 수석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정치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상식을 찾을 때가 됐죠. 네, 진짜 이제 제자리로 찾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요즘 캠프가 많이 바빠서 힘들지 않으신지 많이들 안부를 물어보시네요. 아, 뭐 언제 또 이렇게 힘들지만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예. 네, 캠프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또 어제 사실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네. 여러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와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뭐 룰도 있고 해서 뭐 걱정 반 기대 반 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김문수 후보만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은 네. 월등하게 나은 부분이 많았죠. 한동훈 후보가 논리라든지 또 이 어떤 토론에 임하는 자세, 집중도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그 효과 네. 이런 것들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나았는데 다만 이제 두 분이 막 격하게 하다 보니까 오디오가 물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말이 막 서로 섞여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연령이 좀 높은 사람의 조금 우선권을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을 연달아 이제 해야 되니까 같은 분하고 네. 그래도 이제 같은 분하고 하니까 조건은 똑같은데 과연 홍준표 후보는 김문수 후보보다 얼마나 세게 나올까? 공격을 굉장히 세게 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럼 뭘 갖고 얼만큼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깊게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얼마나 또 잘 받아칠 거냐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거냐 또 네. 역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할 거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지자분들이랑 저희가 아침부터 방송을 할 때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뭔가 토론회에서 잘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은 1도 안 든대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제 걱정은 홍준표 그 이제 후보 측에서의 얼마나 이제 좀 매너 있게 이걸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너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죠. 그렇죠.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건데 네. 또 이 선거에서는요 매너 지키다가 결국 실속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매너는 지키되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좀 벗어나는 공격이라든지 막 마타도라고 하죠. 흑색 선저, 근거 없는 막 의혹 제기. 네. 그다음 뭐 막말에 가까운 어떤 공격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이 걱정을 더 많이 하시냐면 아까 오전에였나요?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근데 오늘 토론회를 하기도 전에 비방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뭐 참 나쁜 사람이다. 깐죽거려서는 안 된다. 뭐 아니 이게 오늘 1대1 토론을 앞두고 바로 이렇게 저격을 먼저 시작을 해버리니까 와 이분 오늘 또 저러려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걸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우리가 대응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렇죠. 결국 심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분들이 심판을 하는 건데 네. 저 기사를 봤을 때 그래 홍준표 말대로 한동훈은 참 나쁜 사람이고 깐족거려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홍준표 시작에 참모라면 저러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글 주신 분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토론하다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 게 전화 인터뷰하다 끊은 적도 있고 뭐 대답 안 하는 적도 있고 하니까 3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또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가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설마 대선 토론에서 뭐 나가기까지 하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기대가 되는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4시에 뭐 한동훈
한동훈 후보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하단에 속보가 있기 때문에 속보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입니다.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 6분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지금 소방당국이 4분 만에 11시 10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화재 현장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게 영상 보니까 이 화재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코엑스 내부에 있는 근무자들과 이용객들이 바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요. 뭐 다행히도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재 원인은 지금 파악 중이긴 한데 코엑스 내에 있는 식당 화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와, 코엑스에서 이렇게 큰 불 난 거 처음 봤어요? 아, 그럼요. 네. 이게 지하인데 네, 대피는 뭐 다 하셨으니까 아직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아이고, 저거 다시 복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그렇겠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로 영동대로 왼편 코엑스에서 삼성역 구간에 지금 하위 차로가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동에 참조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셨나 봐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사진이 영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속보 하나 전달해 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이유 지금 슈퍼챗으로도 의견 주셨는데 제가 읽고 갈게요. 김찰리님 오늘 갤럽 조사 결과 보고요. 공달님의 분석 기대하면서 기팅합니다. 네. 네. 제가 늘 이제 금요일마다 나와서 갤럽 조사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드디어 전체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가 보수 쪽에서는 1등하는 결과가 이제서 나왔어요. 네. 네. 예, 그동안 이렇게 늦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한덕수 총리의 존재 때문이에요. 사실은 한 2주 정도가 늦게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바깥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또 이분에 대해서도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한동훈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지지율에서 숫자가 좀 빠질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한 2주 됐죠. 그만두시면서 그 표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쏠리는 효과를 이렇게 착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그때 또 한덕수 총리 출마 문제가 갑자기 같이 나오는 바람에 그 효과를 못 누린 거죠. 사실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미미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1위가 나오는 갤럽 조사 결과 드디어 나왔다. 네. 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한번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의 그 스코어를 정리를 한 표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표로 만드는 카드 뉴스 한번 보여드리고 한국 갤럽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네, 분석을 좀 요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지금 총 4개의 여론조사가 확인이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YTN 그리고 뭐 국민일보에서 진행을 한 거, 예, 그리고 뭐 MBS, 예, 그리고 문화일보에서 진행을 한 이 4개에서 모두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갤럽 1타 강사가 오셨기 때문에 한국갤럽의 조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일단 우리가 경선 과정이니까 네. 예, 민주당 지지자들 들어와서 투표를 여론조사에 응한 걸 가지고 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것도 1등 나오면 좋은 거죠. 아, 그럼요.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에 이어서 이제 보수에서는 1등 네. 8% 나왔고 홍준표 7, 한덕수 6, 김문수 6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안철수 2. 네 분만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느 정도 나오냐. 우리 한동훈 후보가 21, 네. 홍준표 19, 한덕수, 김문수 17.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김문수 후보가 빠졌다는 게 드디어 이제 이 숫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문수 그렇죠. 후보가 많이 빠졌고 사실 또 홍준표 후보는 생각보다 좀 올라갔어요. 김문수 후보가 지난주에 18개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전주에 27에서 18이 됐는데 이제 17으로 확실히 이제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제 얘기는. 하향세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16이었는데 21가 됐죠. 요 정도 올라간 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고. 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국힘 지지층 얘기예요. 지난주에 20개였어요. 20개. 20이었는데 17개.
홍 시장이 이제 20개에서 19개. 그럼 이제 오른 사람은 딱 한 분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예. 그 5개가 올랐다. 유보층도 보면은 비슷해요. 지난번에 15%가 유보 의견이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오늘 보면은 18입니다. 18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네 분 중에는 그 안철수 후보까지 안철수 후보는 지금 1% 나왔어요. 근데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실제적으로 투표를 할 때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4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4명을 대상으로 지금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30은 넘을 거다. 그거는 확보하고 있다. 확실하게. 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바깥에 저희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한덕수 총리를 1순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아, 그 정도 수치군요. 네. 이분들이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한덕수 없으니까 네. 그럼 누굴 찍을 거냐? 2순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2순위는 누구냐? 이제 이 쟁탈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4명 중에 1등인 거는 제가 이 순간 맞다고 보고 물론 네. 이거 토론 결과 반영 안 된 거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맞죠. 예. 어제 토론 결과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반영 안 된 거죠. 반영 안 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승세를 더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만 뒤에 한덕수 후보가 갖고 있는 뭐 한 15%가 있으니 요게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예. 그래요. 그 지금 한국갤럽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YTN이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23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토론회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그렇죠. 기사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기사 좀 띄워주시면 요 기사 헤드라인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적합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19%로 1위.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전체 국민 대상으로 보수 후보로 누가 적합해요 물어봤더니 19%로 1등이고 네, 국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랑 똑같아 25가 나왔죠. 그러니까 확실히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금. 많이 네. 올라갔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김문수 후보가 그럼 2등이냐, 홍준표 후보가 2등 그게 또 관심 많잖아요. 두 그렇더라고요. 분 사이에는 그런 우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 게 이번에 4강 가를 때 제일 놀라웠던 거는 나경원 후보가 빠지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당에 이제 전략적 투표를 시작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였는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래요? 있다고요. 이제 네. 숫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를 모르니까요. 네. 역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김문수 후보가 덜 빠지고 있는 거구나. 김문수 후보가 빠지는 게 갤럽처럼 빠지는 게 확실했다면 네. 나경원 후보로 갔을 거예요. 그 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김을 찍는 분들의 2순위는 나경원이었을 거라고요. 그랬죠. 예. 근데 별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4등이 안 됐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봤고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 김문수 지지하는 분들 쪽에 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 김문수 표가 넉넉해서 나경원도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가 완전히 빠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니까 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에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근데 진짜 그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정보를 그렇게 안 줘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네. 그 우리 비대위 회의하는 거기에 딱 앉는 겁니다. 그럼 제 맞은편에 그 탁자가 이렇게 동그라니까 이 타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저 비대위원장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앉아 계시고 뭐 선관위원들 앉아 계시고 저희는 맞은편에 앉는 거고요. 대리인들은. 네. 그다음에 뒤에 이제 누가 뭐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5개 회사에서 한 거잖아요. 800명씩 다섯 개.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각자 자기 회사에서 뽑아낸 결과를 USB에 넣어서 봉투에 이렇게 봉을 해서 갖고 있다가 하나씩 주는 건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저쪽 제가 볼 때 왼쪽
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네. 실무자 둘이 딱 우리를 보고 한 분은 서 있고 한 분은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켜 있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럼 이제 회사에서 오신 분들 5분들이 한 분씩 가서 실무자 1에게 서 있는 분에게 네. 봉투를 하나씩 줘요. 이제 5개를 받아. 그러면 실무자 1이 그거를 일일이 칼로 이렇게 뜯어서 그 USB를 실무자 2에게 줘요. 노트북에 꽂고 이제 거기서 숫자가 나오면 합산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밀봉을 해서 와서 예, 거기서 까는군요. 즉석에서. 그러니까 그럼 이제 두 분이 이제 합산을 하고 뭐 결과를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아는 사람 2명인데 이제 나중에 이 두 분의 상급자가 와서 이렇게 보고 뭐 합산하는 거 이렇게 보고 검증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3명이 본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도 발표가 나기 30분 전부터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거 믿지 마시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찌라시도 목적이 있으니 도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뭘까요? 모든 찌라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 만든 사람도 뻔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 돌았는지 보면 목적이 나오는 거고. 목적이 나오죠. 누가 1등이네. 어떻게 하면 어느 후보가 이거를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고 그러면 목적은 생각보다 더 부풀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뭐 축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죠. 어느 쪽이 1등으로 나온 찌라시가 맞느냐를 보면 그쪽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1등이라는 찌라시는 없어요. 없었죠. 못 예. 받았습니다. 네, 숫자까지 나온 것 중에는 없었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는 뭐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예. 지금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러니까 후보가 그 뭔가 메시지를 내는데 계속해서 뭔가 번복하는 메시지가 어제와 이제 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이제 2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하고의 뭔가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요. 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 오전에는 어떤 유튜브에 나가셔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그 밤에 갑자기 한덕수와 단일화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다음날 어제 기자회견도 했어요. 맞아요. 어제 토론회가 없었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네.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르니까. 네, 그 얘기는 지금 본인이 이대로 가다가는 좀 어렵겠다, 2등도 못 들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들, 누가 가기로 했는데 처음에 발표했다가 나중에 명단 공개를 안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럼 이제 물론 국회의원들이 몇 명 가냐 저는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별로 옛날보다는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후보 입장에서 급할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온다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명단 얘기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오기로 한 거보다 더 많이 오는데 명단 공개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 쪽은 지금 생각보다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준표 후보 쪽이 좀 급하다라는 걸 느낀 게 사실 그 메시지의 번복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게 뭐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건물에 있잖아요. 그러네. 4층하고 6층이랑요.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사실 9층은 되게 명확해요. 근데 그렇죠. 4층하고 6층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어떤 분은 6층 눌렀다가 또 엘리베이터 취소 눌렀다 4층 누르고 막 이래요.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어디 가냐 서로 얘기하다. 나 4층 갔다 6층 가면 그러니까. 그럼 난 6층 갔다 4층 갈 때 이따 1층에서 만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카운트를 하면 다 중복이 되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저희가 그 뉴스 엔진이 사실 한동훈 후보가 이길 후보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후보기 때문에 저희는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방송이잖아요. 저희한테 4층인지 6층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이런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은 국민의힘 후보인데 거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 여기도 진짜 마음이 급하구나. 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거 보면서 뭐 어디든 나가고 싶어 하시니까 네, 이제 네. 후보들은 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면 정말 한 표 뭐 어디 표 있어요 그러면 다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개표하면 끝나는 거니까.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냉정하잖아요. 숫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움직임을 보면은 네. 그쪽 상황을 알 수가 있다. 네. 예,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글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승리의 여신이 이제 웃고 있는 것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여론조사 때문에 마음에 뭔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 예, 라는 근데 표 생각도 차이가 들어요. 얼마 안 나요. 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네. 지금 뭐 만세 부를 상황은 아니고 추세가 좋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 갤럽 기다리고 이거 너무 늦잖아요. 왜냐 그 다음 날이 전당대회 날인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갤럽은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쉰대요. 그러니까 이제 갤럽 분석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과반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큐에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덜 빠지는 상황이고 그 덜 빠진 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밖에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4명 중에 50을 넘다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2인 결선까지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제 전략을 밟아야 된다. 그러면 김이 유리하냐 홍이 유리하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어디가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김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마지막에 또 양자 토론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다 이제 끝났으니까 두 분만 딱 보고 이제 투샷 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확률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때는 확실히 강점이 도드라지죠. 예. 홍 그러네요. 시장은요. 그런데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면서 한동훈 낫지. 그런데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경험도 있고 순발력, 뭐 투쟁력 이런 변수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어제 보셨잖아요 토론 때. 네. 다 대척점이에요. 모든 것이 대척점. 그렇더라고요. 네. 야, 너 어떻게 친한 형한테 그래? 네가 사람이냐? 그게 말이 돼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광훈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전과 뭐 이런 거. 전과 검사. 다 이게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연령대도 극적으로 벌어져 있죠. 그렇지. 연령대도 딱 보면 죄송한 그렇죠. 얘기지만, 네. 예, 그런 거. 중요하죠. 비주얼적인 것도. 그런 겁니다. 네. 예, 어제 그 화면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네요. 그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오늘이 저는 뭔가 그 지지율에 대해서는 되게 큰 변동이 있을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토론회가 3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 토론회를 길게 할수록 그 사람의 진가는 저는 나오고 또 미천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나왔죠. 어제도 80분 정도 했는데 네.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한 주제에 대해서 나누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잖아요.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말이 빠르네, 왜 빠르냐, 뭐 이런 것들 쓰는 언어가 이러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은 기본적으로 선한 분이에요. 그게 어제 드러났잖아요. 본인 주도권 토론이어서 물론 상대도 이제 질문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허용된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다른 후보 같았으면요, 네. 내 주도권 토론 당신 왜 질문해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토론회가 속된 말로 정말 개판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뭐 하시라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드러나서 저는 이거는 참 다행이다. 만약에 첫 토론을 홍준표 후보랑 했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했어요. 그래요? 이 룰 가지고 좀 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문제 있는 룰이고 뭐고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첫 판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머지 똑같이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어제 저는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득이 된 토론이었다. 동의합니다. 네. 어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 상당히 많고 또 기사도 많이 생산이 되고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두 번째 토론은 관심이 좀 적었을 거예요. 저도 뭐 거의 못 봤거든요. 이제 준비하고만 하느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득이 됐을 것이고 다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지적들을 잘 수용을 해서 네. 오늘 있을 3차, 4차 연속 토론에 반영을 하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오늘 4시는 진짜 뭔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동훈 후보는 잘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뭐 그런 확신은 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한동훈 후보 그 요즘 라방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라방 많이 하죠. 완전 그 요즘에 매일 막 하죠. 2만 명씩 동접돼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제가 방금 전에 그 JTBC에서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를 이제 하고 왔는데 네네. 그 진행자분이 저희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재치 있고 그런 분인데 그 라방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오글거려서 못 보겠다는 거야. 싫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니 유권자도 아니면서 그분 나이 좀 있으세요? 저보다 3살인가 어리니까 50은 넘었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연배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라방 오케이인데 네.
그 방식이 자기한테 안 맞. 그러니까 한동훈이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아니 봐야죠. 미국 사람이 왜 한국 선거에 얘기를 하냐. 이거 경선이가 당신 미국 사람이랑 똑같다.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나도 알겠다. 그 제가 그래서 여기서 성시경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성시경 여성분들 좋아하잖아. 귓가를 막 잘 내게 자요? 초콜릿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남자들이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알죠. 예. 그 부분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경선하는데 선거에서 100% 받는 사람이 어딨어.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이 있는데 왜 그냥 지나가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너무 잘해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무슨 밤에 라디오 DJ처럼 그렇게 조금 얘기하면서 오디오도 안 끊기고 아니 세상에 새우깡을 저렇게 섞어 먹어 뭐 손가락을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게 나왔어. 그 말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쁘면 떠올려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부러우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할게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네. 여기에 우리가 요것만 보고 가면 안 된다. 동접자가 예를 들어서 한 250만이다 그럼 제가 이거 올인하면은 대선 이긴다고 말을 하겠는데 2만도 많은 거지만 안 본 사람이 훨씬 많고 전체 4,500만 유권자에 공개했을 때 좋아할 사람 뭐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네. 지금 지지율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겟팅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그 대중이 갖고 있는 그 딱딱한 이미지를 뚫는다. 요 정도까지만 봐야지 댓글이 어떻고 뭐 이게 동접자가 어떻고 누적 조회수가 어떻고 여기에 취하면 안 돼요. 그 누적 조회수가 1,000만 넘습니까? 1,000만은 아니잖아요. 한 예, 30만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30만이면 우리 4,500만 유권자 중에 몇 프로예요? 1%도 안 돼요. 그러네요. 거기에 놀래서는 안 된다. 네. 예. 그러면 다음에 좀 타겟팅을 하고 있는 아니면 계속 꾸준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그 지점은 어디예요? 일단은 경선이 4인 가서 2인 될 때까지는 기존의 행보하고 다를 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이제 2인까지 이제 됐을 때는 2인 안 되면 제일 좋지만 2인이 돼서 결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이제 약간은 엄근진 모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스러운 모습으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무게감 가지고. 네. 무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 사람은 공식적인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하고 섰을 때 딱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는 그 그냥 거리낌 없이 우리 뇌리에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복장도 네. 이제는 수트핏을 생각한 완벽한 정장 거기에 맞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할 필요. 어제 토론회처럼 네. 네. 캐주얼도 좋아요. 라방도 좋아. 캐주얼 입고 라방 좋고 뭐 조리퐁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이제 경선 과정과 본선을 앞둔 상황은 다를 수가 있다. 예, 네. 그런 겁니다. 이제는 지지자와 팬덤에게 호소하는 거에서 탈피해서 더 많은 사람.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 공식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 그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봐요.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경주 에이펙 예정지 가셨을 때 저는 그 인상 좀 받았어요. 와, 저기에 우리의 정상이 굉장히 한동훈 후보와 같은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너무 그렇죠. 멋있겠다. 네, 에이펙 때 딱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일정 좋았다. 라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들어요. 네.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나 뭐 캐나다 총리, 뭐 프랑스 대통령처럼 좀 멋있고 좀 외국어도 좀 잘하고 맞아요. 뭐 세련되고 뭐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예요, 이거. 새끈한 느낌. 네. 그걸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대통령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됐고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이 한동훈 후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뿜뿜 자랑할 수가 있다. 이재명이랑 얼마나 비교돼요. 그렇죠. 그 제가 라방 얘기할 때 그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라방 중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 댓글을 봐야 되는데 이 댓글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순간 동체 시력도 좋아야 돼요. 뽀로록 지나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고향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물론 그 눈까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한 겁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리고 태블릿을 되게 편하게 쓰는 모습도 그치. 되게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하고 네, 이제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겁니다. 네. 아 근데 양경 뻗는 거 생각할수록 웃기네. 그게 자꾸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아, 하여튼 그러니까 대조된다. 대조된다. 그러니까, 네. 예. 그 제가 요 얘기까지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장해찬 씨 복당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장해찬 씨만의 문제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의 뭐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좀 문을 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당에 들어오는 걸 원하죠. 예, 저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은 당연히 반대죠. 좀 오늘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정현욱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겠죠.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왜 들어오려고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막 분분하고 반대도 하고 뭐 그렇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옳은 거냐? 지금 복당이 미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지금 왜 지금 복당하려고 하냐? 왜 지금? 그렇죠. 왜 그냥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네, 왜 지금이냐? 이제 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당에서 다 현명하게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당은 그런 계산 잘 해요. 그러니까 복당 원을 낸 거 아니에요? 나 복당하고 싶다고 네. 낸 건 낸 거고 네. 그 결정하는 건 당이 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 국면 지난 다음에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됐어요. 후보가 됐으면 이제 당 대표에 준하는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장해찬이 그 상태에서도 복당을 계속 하려고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최종 후보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점쳐져서 한동훈 후보가 그 최종 후보가 되기 전에 들어올 사람들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으로 하긴 했어요. 들어와 봤자 뭐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 네, 영향력은 없으니까. 네. 근데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될 거를 다 아니까 당에서도 항상 그 당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전력보다도 중하게 보는 겁니다. 탈당 전력이라는 것을. 탈당의 이유가 출마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소속. 네. 제일 죄질이 나빠요, 사실은. 해당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해당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9%를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이 정현욱 의원이 50% 넘어서 되긴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때 당시에 정영구 의원은 진짜 뭔가 속이 많이 탔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 글쎄요, 하여튼 이게 언제 뭐 5월 3일인가? 5월 3일쯤에 비대위에서 의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5월 3일 이제 전당대회인데 뭐 비대위에서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근데 관심 갖지 마요. 네. 에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신경 쓸 게 네. 너무 많아. 우리 에너지 여기다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가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좋은 데 씁시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또 읽어봐 드려야 되는 게 그 우리 윤희석 수석 대변인님 오시면 이거 좀 전해주세요. 저거 좀 전해주세요 예.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진짜 안 읽은 문자 한 100개 있고요. 그렇죠. 지금 계속 늘어나. 네. 일단 슬슬 보려고. 아니 찾아온다니까요. 뉴스엔진도 예. 오셔서 우리 예. 수석 대변인님한테 얘기 좀 전해달라고. 예, 제가 따로 네. 연락드리고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자, 한 분씩 제가 읽어봐 자, 드리도록 걱정 하겠습니다. 질문 뭡니까? 자, 라벤더님 걱정 질문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고 해서 단일화해야 한다 해도 한동훈 후보님이 이길 전략을 캠프에서 알아서 준비 중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한덕수 총리에게 이길 수 있냐고요? 누가 당 후보가 돼도 이겨요. 그는 당연한 겁니다. 아유, 좋다. 예, 네. 그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이길 수 있다. 이기는 후보잖아요.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를 저는 의심합니다. 출마하시더라도 단일화라는 걸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냔 말이에요, 밖에서. 그러네. 그것도 저는 네. 글쎄, 긍정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유튜브 라방에서요, 롯데자이언츠 야구 실력에 대해서 한 후보님이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일부 롯데 팬들이 기분 나빠할 수 8888 뭐 이런 거 얘기했나요? 아이고. 근데 뭐 요즘에 잘하잖아요, 그래도 롯데가. 그렇죠. 예. 근데 뭐 이거는 팬이기 때문에 그 예. 성적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롯데는요, 저는 82년도 프로 출범할 때부터 MBC 청룡부터 LG 트윈스인데 네.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경남이거든요, 본거지가 그냥 무조건 롯데 자이언츠예요.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저 아버지와 제 여동생을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팀이 롯데예요. 제가 대신 롯데에 대해서 더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대됩니다.
감독을 잘 뽑았어. 롯데 화이팅. 롯데 화이팅.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찰리니까 아까 읽어드렸어요. 네, 여름조아님. 대표님 문자 보낼 때 본문에 꼭 한동훈 그거 넣어서. 바꿨어요. 그래서 바꿨다. 위아래로 다 들어가요. 예. 바로 예. 오케이 오늘 좋습니다. 다 했어. 예, 네, 예. 다 했습니다. 이완규님 예. 후보 토론도 한 대표님, 한 후보님 승리. 정치 시그널 캠프 대리인 어제. 토론도 희석이 형 완승. 아이고. 어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캠프가 굉장히 유능해요. 그래서 든든하다. 예. 묻지마님, 뉴스엔진 오늘 진행 너무 좋아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해요. 한동훈이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성님을 좋아하셔서 좋은 것 같은데 UN 진행자님 봐주세요라는 아이디 썼어요. 그래요? 기부가 네, 4월 22일에서 제 기부가 언급이 돼서 말합니다. 이는 현장 거지? 응원이 아닌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여 드린 순수한 기부입니다. 특정 응원과 엮은 자의적인 해석에 강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들의 응원에 결이 다릅니다. 왜곡한 해석과 연결짓지 마시고 해당 영상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일단 4월 22일 방송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화요일인데 그럼 347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347 일부 지지자분들이 한동훈 후보의 공약 347을 인용해서 34,700원 혹은 34만 7천 원을 넣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네. 요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또 저희 뉴스엔진으로 이메일 주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눈꽃님 나가면 기권이다. 홍 후보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런 걸 주시네요. 홍 후보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네. 한 대표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 홍 후보보다 우월한 후보냐 이게 결국 1등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포인트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죠. 네. 나가버리면 어떻게 우리 기회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진짜 4시 방송은 오늘 4시 토론회는 너무너무 기대돼요. 4시 네, 그리고 5시 반인가요? 네, 그렇죠. 5시 반. 4시 5시 반. 네. 그래서 연이 후보가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얘기하세요. 홍 후보님이 3시간 서 있는 거 힘드실 것 같다고. 네. 그 얘기도 걱정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선거하는 사람은 없던 힘도 나와요. 그런가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50분 가까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으로 우리 수석 대변인님의 인사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시간은 잘 흘러갑니다. 이 받아놓은 날은 금방 온다고 하잖아요. 일주일하고 하루 지나면 전당대회고 그 전에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빨리 끝나면 29일 날 끝나요. 예, 그렇게 그러네요. 보시고 어쨌든 제가 그동안 쭉 겨울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이 조금 늦었지만 이제 실현됐어요. 예, 숫자 나왔고 요 추세대로 갈 겁니다. 네. 과반이 돼서 1차에 끝내느냐 한 번 더 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맨 끝에 결승 지점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거 믿으시고 네. 요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주변에 뭐 기사 내용이 뭐 좀 잘못됐다. 뭐 누가 뭐 이런 거를 뭐 퍼뜨린다. 뭐 게시판에 뭐 커뮤니티 가보니까 뭐 이런다.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별로 그거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유권자 4,500만. 요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냥 옆에 있는 분들 설득해 주기. 그렇죠. 그렇죠. 딱 그거 하나예요. 딱 그거 하나. 네.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렇죠.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카드 뉴스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날려주시고 그런 겁니다. 공유해주시고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우리 윤희석 수석 대변인님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2시 방송 이어서 갈 건데요. 2시 방송 여러분 티키타카 쇼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티키타카 쇼에 조상규 변호사님과 설주한 변호사님 함께 나옵니다. 네, 오늘 2시에 여러분들 즐겁게 그리고 신랄하게 재밌는 시간 같이 만들 테니까요. 나가지 마세요. 이 방송 이어서 가니까 2시에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고 올게요. 10분 동안 재밌는 영상 좀 틀어주시고요. 저희가 조금 후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